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저녁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통은 아직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흔히 늙음이 아침에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어질 때,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찰 때, 그때 비로소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죠. 하지만 내가 오래 살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녁에 아주 조용히 늙어갑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같은 나이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어떤 이는 이른에도 눈빛이 맑았고 어떤 이는 50을 넘기자마자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가 끝나는 방식, 바로 저녁의 태도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젊을 때의 저녁은 그저 하루의 연장일 뿐입니다. 조금 무리해도 다음날 회복할 수 있고 잠을 설쳐도 웃으며 버틸 수 있지요. 그러나 50을 넘긴 이후에 저녁은 다릅니다. 그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고 마음이 하루의 상처를 정리하는 시간이며 보이지 않는 기운이 안으로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몸은 쌓이고 마음은 무너지고 결국 아침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수님, 왜 요즘은 자도 피곤할까요? 그럴 때 나는 병부터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까? 대부분은 대답을 망설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었다거나 휴대전화를 보다 새벽을 맞았다거나 누군가와 쓸데없는 말다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피로는 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겉으로는 강해진 척하지만 속은 점점 약해집니다. 낮 동안 참았던 말, 삼켰던 감정, 외면했던 서러움이 저녁이 되면 고개를 듭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소음과 자극 속으로 몸을 던지면 마음은 쉴 곳을 잃고 맙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아직 하루 속을 헤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저녁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목소리를 낮추었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삼갔으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건강법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예의였습니다. 그 예의가 있었기에 그들은 늙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물론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신이 넘은 몸은 여전히 밤에 회복하고 마음은 여전히 고요 속에서 치유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셈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 저녁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요.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침묵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들의 말은 점점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 이야기는 저녁이 되어서야 혼자서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때로는 치유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쉰을 넘긴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직 쓸모있는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이미 역할을 다한 사람인지 묻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밤에 더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주변의 소음이 그 질문을 덮어주지만 밤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는 시간이 곧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녁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리를 채우거나 의미 없는 화면을 계속 넘기며 생각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외로움을 잠시 가릴 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 질문은 더 깊어지고 아침에 남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입니다. 나는 쉰을 넘긴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저녁은 이 외로움을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견뎠는지, 어떤 말을 삼켰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해서 밤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쉰 이후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고통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마음은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을 다르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저녁은 더 이상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저녁의 작은 습관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저녁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다시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로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저녁의 행동 하나가 몸과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날 밤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해가 진 이후에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대화를 멈추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꼭 큰 다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 끝없는 하소연,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말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던 말도 밤이 되면 그대로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쉰을 넘긴 몸은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음날 어깨의 통증이나 이유 없는 피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저녁에는 말을 아끼라고 조언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말이라면 해가 떠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밤에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은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 가장 크게 다치는 쪽은 자기 자신입니다. 쉰 이후의 저녁에는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일을 억지로 참았는지,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밤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귀찮아합니다. 그냥 잊고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리하지 않은 감정은 잠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속에서 혹은 다음 날에 무기력함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쉰을 넘긴 이후에는 마음의 짐을 매일 조금씩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됩니다. 저녁의 짧은 정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말고 그저 오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버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인정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잠은 깊어집니다. 깊은 잠은 약보다 강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쉰 이후에 꼭 필요한 저녁 습관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의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의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창문을 열고 잠시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책 몇 쪽을 넘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은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고 쉬어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쉰을 넘긴 몸은 변화에 민감하지만 반복에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안정감이 쌓이면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저녁마다 다른 자극을 주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몰라 계속 깨어 있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쉰 이후의 삶은 예민함이 아니라 세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무심코 보낸 저녁이 쌓이면 언젠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반대로 저녁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큰 변화 없이도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입니다. 저녁에 덜 말하고 덜 끌어안고 덜 흔들릴 때 비로소 아침에 남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이 왜 쉰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지에 대해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소모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젊을 때처럼 앞만 보고 달릴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절이 가장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녁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벌하지 않으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 태도 하나가 다음날 아침에 얼굴을 바꿉니다. 쉰 이후에는 더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밤의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저녁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사람은 자신과 조금씩 화해하게 됩니다. 이 화해가 쌓이면 삶은 이전보다 덜 거칠어집니다. 말씀드린 저녁의 습관들은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의 삶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녁에 덜 말하고 덜 끌어안고 덜 흔들릴 때 아침에 남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저녁이 쌓일수록 쉰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덜 두렵고 조금은 더 부드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아오며 얻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깨달음입니다.